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너무 늦지 않게 거기에 응해줘서. 네가 말씀만 다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 이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지켜보는 저희도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오늘 단일화 협상이었습니다. 결국 오늘은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들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서로 양보하겠다, 내고 양보하겠다 승부수를 띄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말 단일화의 급물살을 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참 정말 이게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정치 부자를 해봤지만 이번이 단일화 협상만큼 이렇게 정말 초보적으로 하는 협상이 있을까라는 정말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제가 다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돌아가니까 또 달라요. 또 오세훈 후보도 나와서 또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세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지금 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결국 원래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이제 100% 무선 전화 그걸 또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모르죠 또 이제 또 실무 협상 가보면 어떻게 바뀔지 이게요 단일화 협상을 하게 되면 서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측 실무팀이나 후보들이 들어가서 마지막 최종 합의를 하고 문항에다가 밑에다가 사인하고 같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니 후보들이 나와서 시시각각으로 다른 발표를 하고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또 다른 발표를 하고 있으니 저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오전 오후로 지금 계속 이 뉴스를 쳐다보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중대한 일을 세상에 또 그리고 시장하겠다 나오신 후보들이 자기가 발표를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 따르겠다면서요. 근데 실무자인 바로 밑에 사무총장은 들은 척 만척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두 분이 상의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따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뭔가 해명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아니 또 갔다가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또 이야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 앞에 혼선을 주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저는요 지금 만약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못 참을 겁니다. 자, 이제까지 두 사람 다 양보하겠다 그랬으니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사인하고 나오세요. 이제 문항에 사인하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똑같이 발표해야지 이래갖고는 정말 도저히 국민들이 믿지도 못할 것이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정이나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거 초보자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봤을 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보수 권장을 떠나서 이거는 정치의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 수십 년 해온 분들이고 시장하겠다는 분들이 아니 발표해놔놓고 뒤에 가서 또 딴 이야기하고 이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화내신 건 아니죠? 아니면 제가 두 분들한테 화내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급물살을 탄 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두 사람 다 양보하겠다 그랬으니 결과를 지켜보시죠. 그러면 오늘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사이에 어떤 핑퐁 게임이 있었는지 저희가 시간대별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안 후보님의 이 수용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다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우선 100%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면 공식적으로
김종인, 오세훈 두 분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해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그럼에도 뭐 급물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두 사람 다 빨리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단일화 효과가 정말 점점 떨어질 거라는 공감대 때문입니까? 예. 사실 이제 단일화 효과가 떨어진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선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로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년 대선에 있어서 전초전이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 내지는 이 보수 진영에 있어서 범보수 진영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명운을 거는 선거인 거죠. 근데 좀 전에 이현정 의원님이 화를 많이 좀 내셨는데 저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들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이 있어야 후보들이 더 적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출렁이고 그 여당의 이제 그 실책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그러면서 야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인 이상. 그리고 저 두 분이 그리고 새로 뭐 신성처럼 나타나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치 역정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 계기가 될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심도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당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어제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제 등록을 뭐 한 명만 하고 단일화 후보만 하고 안 하면 이제 투표용지에 이름이 한 명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각자 등록을 하면 투표용지에 이름은 다 들어가요. 근데 일단 이름이 이제 둘 다 일단 나오잖아요. 이름은 다 들어가는데 이제 29일까지 단일화를 하면 투표지 인쇄를 할 때 사퇴한 사람 이름 옆에 누구하고 빨간색으로 사퇴라고 해서 도장을 못 찍게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표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29일 투표지 인쇄 전에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그 과정 중에 지금 하루에도 12번 변하는데 29일까지 단일화가 계속 지속되면 또 얼마나 이 진영이 갈라지겠습니까? 이 내에서. 그러니까 25일 선거운동 전에 하자.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24일까지는 꼭 단일화를 이뤄내자.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앞서 이도하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단일화를 원한다. 이 발언은 사실 일부 시민들은 네. 혹은 다른 시민들은 맞아요. 단일화 야합 아니냐. 단일화 원치 않는다라는 분도 있으니까. 그걸 좀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손현석 국장님. 네. 그럼 이제 어쨌든 동시에 서로 내가 양보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또 가운데점을 어떻게 찾을지. 그래서 좀 대략 나오는 게 무선조사 100%를 하되 여론조사 회사 두 가지로 경쟁력도 묻고 적합도도 묻고 뭐 이렇게 좀 결론이 나는 겁니까? 그렇죠. 참 뭐 아침부터 이게 험난한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일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여론조사를 두 개 회사를 통해서 하자. 그리고 하나는 더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누가 더 적합한가. 두 가지로 해서 합산해서 결과를 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조사 방법을 그렇다면은 무선조사 100%로 하느냐. 오세훈 후보는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후보가 주장한 유선전화 10% 이것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실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부분 중에서 현재로서는 경쟁력과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고 무선전화 100%로 조사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아니냐. 지금 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유선전화 10% 넣겠다는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 뭐 여러 비판이 나오자 뭐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오늘 정말 핑퐁 게임이 있고 뭐 우여곡절이라는 단어로도 좀 모자랄 텐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 오늘 오전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방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경쟁력 조사랑 유선 선임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늦지 않게 그에 응해줘서.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말에 조사에 착수해서 월요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 협상단이 네. 절차가 가능한지 그건 뭐 글쎄, 뭐 실무적인 거는 이제 예. 협상단이 알아서. 일단 급물살을 탔다고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최 교수님 저희가 한번 타임라인 이렇게 일정을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오늘 6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6시 13분 14분이 지났네요.
만약에 했었다면, 여론조사를 했었다면 단일화가 순조롭게 됐었는데 여긴 일단 물 건너 간 거고 25일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큰 겁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다만 아직도 저는 이제 양보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무단이 협상을 해서 거기서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직도 지금 반반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두 사람 다 25일 전에 단일화를 안 하면 엄청난 힘든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퇴 표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름이 3명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25일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한 사람이 후보로 결정이 돼서 만약에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그 사람만 선거운동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입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선거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 25일도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양쪽 다 선거운동을 공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사람 다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마지노선이 25일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선거운동에서 한 사람만 선거운동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길거리에서 보거나 아니면 선거운동의 유인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만 25일도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두 사람 다 막 선거운동을 하고 다닐 거예요. 유세차 타고. 그랬을 경우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상당히 또 반감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데드라인 25일 전까지 마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그게 안 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 받아서 소극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유세차들이 가동이 되고 뭐 플랜카드도 걸리고 이러면 그 전에 해야 오늘의 우여곡절이 두 야권 후보한테 보수층으로 봤을 때 뭔가 빛을 발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 흘러가는 흐름 봐서는 일단 큰 틀에서 여론조사 2개 기관의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한다라는 부분에 양 후보가 일치를 하고 있고 마지막 그 조사를 100% 무선으로 하느냐 10% 유선을 넣느냐 이 부분이 남았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말을 거치면서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 24일이거든요. 그 전에 단일화가 타결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25일로 접어들게 되면 이게 뭐 유세차부터 사무실, 선거운동원, 각종 플래카드 일단 많은 거기에 자금이 투여가 돼야 돼요. 선거 캠프 자체가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유권자들한테 주는 메시지라는 게 어쨌든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단일 후보로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서로 이렇게 같이 가면서 하는 거랑은 또 차이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두 후보의 여러 가지 상황 또 두 후보에 대한 단일화의 압박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25일 전에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서로 양보했으니까 절충하라면 후보들이 직접 결정하라 이렇게 그래서 뭐 전권 아닌 전권을 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이 협상 실무진들도 지금까지는 조건을 놓고 한바탕 삐걱삐걱 됐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단일화가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혼자 구도는 최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 될 일을 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야권 전체 또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에도 단일화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않나. 예,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단일화 과정을 두고 잠시 화를 내셨었는데 화를 내신 분이 또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늘 일부 일간지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인물이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께 고합니다. 라는 전면 광고를 실었어요. 네, 오늘 저희 문화일보를 비롯해서 조선중앙, 그다음에 동아중앙일보의 전면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저도 좀 화가 냈지만 아마 시민분들이 이제 익명의 시민분이 저 전면 광고를 했는데 저렇게 내기시면 내려면 돈 꽤 들어갑니다. 자, 저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좀 절박하다. 지금 상황 자체가.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어쨌거나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했고 또 그 대패 이후에 여당이 180석 가진 여당이 정말 힘자랑을 해와서 모든 어떤 법치와 이런 것들을 많이 허물어뜨렸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번에 선거에서는 반드시 야당이 승리를 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바로 이게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조사를 보면 일부 이제 LH 사태가 터지면서 야권한테 유리하게는 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당이 보면 굉장히 조직력이 탄탄합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 지금 뭐 대부분 다 국회의원들 여당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들 뭐 딱 한 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여당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구의원들 뭐 이 하부 조직까지 여당이 다 잡고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라는 게 또 굉장히 조직 선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의 여론조사가 그대로 표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결국 야당이 전체가 힘을 뭉쳐야지만이 여권과 대결해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야권지의 생각인데 예. 문제는 되어가는 이 바람이 오니까 이제 서서히 상황이 바뀌니까 자꾸 사심이 끼어드는 거예요. 3명 나가도 이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사심이 끼면서 단일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3자 필승론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1987년도에 YSDJ 나왔을 때 4자 필승론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됐거든요. 예. 바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 야권 지지자들의 염원을 담아서 아마 저런 광고가 나왔고 그게 실제로 야권한테 많은 압박이 됐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일부에서는 이번에 정말 단일화 못하면 전부 다 정계 은퇴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압박이 이제 결국 오늘의 저 후보들 간에 저렇게 시간적으로 계속 바뀌면서도 결국 단일화 할 수밖에 없는 동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단일화해라라는 뭐 일부 신문의 전면 광고 말고도 수치로 좀 나온 게 있는데요. 이두하 변호사님. 네. 여기 보면 4월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냐라고 했더니 61%, 뭐 절반이 넘는 여론이 정부 견제위에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글쎄요.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거든요. 예, 이게 또 서울 지역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국을 했을 때 대통령 그 국정 수행 지지율이 사실 취임 이후 이 여론조사, 이 갤럽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추세를 봤을 땐 최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그러니까 또 최고치인데요. 근데 사실 그게 전국은 그 최저치가 37%고 그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는 55%인데요. 서울 지역의 대통령 긍정평가가 27%고 부정평가가 65%예요. 그래서 아까 지나갔지만 그 서울 지역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는 게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하고 비슷해요. 27%. 이두하 변호사님, 제가 좀 예. 말씀을 좀 빨리 하셔서 제가 네. 놓쳤는데 이게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똑같은 갤럽 여론조사인데 예. 표가 없는 거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제 서울 지역의 대통령 긍정평가와 그 서울 지역의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는 그 수치가 같다고요. 예. 갤럽 여론조사에서. 네. 예, 그리고 정부 견제 위해서 야당 다수 당선돼야 되는 게 61%였잖아요. 근데 서울 지역에서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 조사에서 65%가 나왔으니까 비슷한데요. 이게 전국의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보단 서울 지역이 대통령 긍정평가는 더 낮고 네. 부정평가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는 지금 서울에서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여당에서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전국 평가보다 서울 지역이 더 박한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뭐 61%는 야당이 당선돼야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시 전에 이두하 변호사님이 덧붙여 주셨던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사전 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뉴스탑10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로 덧붙여서 여론조사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